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게임 쪽,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게임 쪽인데, 게임 쪽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 서비스 쪽도 이제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게임 쪽 얘기이기 때문에 서비스에는 좀 적용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 마케팅하는 방법은 게임이나 서비스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글로벌을 접근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준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사실 이 컨퍼런스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잠깐 게임 쪽에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룰러스카이라는 게임을 한 6년 전에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룰러스카이가 DA가 60만에 월 매출 30억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게임으로 어떻게 보면 회사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2010년도에 저희가 실제로 되게 고민했었던 이런 거였어요. 왜냐면 안드로이드를 대응해서 게임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은 상식적이지만 그때 당시 또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인앱 결제 당시 없었어요. 2010년도에는 그 인앱 결제가 없었고, 2011년 4월 10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SK 이해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미 이제 안드로이드를 대응을 하기로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유저를 모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 게임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유저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이 맞다면 그 방향대로 가다 보면 그 방향성에서 결국 좋은 솔루션들이 계속 나와주고, 좋은 솔루션이 나와주면 결국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그런 정보들이 어려웠었는데, 이런 컨퍼런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좀 더 쉽게 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노스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2012년 4월 19일에 창업했고요. 일단은 4월 19일은 어떤 이미지 자체가 뭔가 혁명을 일으켜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냥 묘한 기억이 겹치긴 합니다. 저희 이름에서. 그래서 저희가 총 4개의 어떤 투자자로부터 시리즈 A를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우여곡절 끝에 드래곤 샌즈와 히어로스카이 2개 타이틀을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한 2개 정도 프로젝트를 저희가 더 추가적인 개발해서 내년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이노스파크는 왜 이노스파크냐라는 어떤 사실 질문을 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노베이티브 앤 스파크 이 두 가지의 어떤 좀 단어를 조합했어요. 이게 왜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마켓플레이스의 어떤 기본적 특성이 로컬하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 글로벌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된 게 이 앱스토어의 어떤 경제 파이프라인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창업 쪽에, 지금은 이제 뭔가 카톡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전략을 해서 국내에서 런칭을 하다가 이제 좀 요즘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글로벌로 나가보자, 글로벌 원빌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저희 이노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면 이런 만들어져 있는 에코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글로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했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3개의 게임의 아트가 있지만, 전부 다 저희가 글로벌에 어떻게 하면 이 아트 액세스나 비주얼의 어떤 느낌들을 어떻게 하나 모빌에서 소화할 수 있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계속 R&D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아까 클라우드 인셋에도 말했지만, 계속 글로벌에서는 기술이 혁신을 하고 있어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혁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혁신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방법점들을 어떻게 기술적, 기획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느냐가 저희의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로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성장한 회사로서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년이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어려웠느냐? 창업 후 3년 정도 저희가 이제 같이 퍼블리셔들과 같이 협업을 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게임 쪽에 계시는 어떤 분들이 이 차트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런 차트를 보이면서 다들 약간 힘들고 버거웠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대부분이 보면 우리 게임들 항상 런칭할 때 보면 항상 처음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약간은 고상형 CPI를 돌리죠. 그래서 고상형 CPI를 돌려서 차트 부스팅을 해요. 차트 부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올가닉 유저가 따라오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올가닉 유저가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현실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게임이 유저들이 계속 꾸준히 뭔가 유저를 획득하지 않으면 과연 이 게임이 성장할 수 있느냐. 가만히 이제 놔둬놓고 어떤 액티비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중요한 몇 가지 이제 게임 쪽이나 서비스 쪽이나 이런 같은 소리겠지만 우리는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을 했으니까 항상 그 게임과 서비스가 좋아지기 위해 좋아진다는 거는 리텐션이라고 하는 어떤 개선이 되는 어떤 부분들 굉장히 포커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포커스는 불구하고 실제 유저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앞에 세션이 좋은 세션이었지만 뭐 광고를 통한 수익화라든가 뭐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약간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세션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앱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계속 성장시키는 키워드가 될까,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도는 저희가 뭐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약간 해봤어요. 이게 두 가지였는데 이게 뭔가 보상 CPI를 했더니 성과가 좀 좋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진성 유저 위주로 한번 성장을 시킬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광고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도 부스팅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 나름 의심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부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 점선이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트래픽은 올라가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그 보상형 CPI는 유저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빠지게 되고 결국 진성 유저가 올라가고 있는 그 흐름을 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어떤 파도에서 놓고 보면 그냥 하나의 파도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 이제 이런 보상형 CPI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이 어떤 시장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거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정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글로벌에서 그런 모든 국가에 부스팅을 하려면 얼마나 될까요? 뭐 예를 들면 한국은 뭐 예를 들면 1, 2억이면 뭐 부스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50개 국가만 하더라도 5, 60억이 부스팅만 들어가는 거죠. 이 돈을 과연 할 가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는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되는 어떤 가정은 이제 한국에서 했었던 많은 마케팅 방법이 글로벌로 가면 사실 우리의 초기 단계에 해야 할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저희의 제품은 히어로스카이라는 어떤 게임이고요. 저희의 유닉 서비스 포인트는 이제 영웅 중심의 어떤 모바일 ITS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저희가 3월 19일 날 원래 런칭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에서 원베이스로 출시했는데 한국까지 중국을 좀 제외하고 런칭했습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피처링을 받으면 당연히 유저들의 좋은 어떤 진성률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은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뭐 이런 앞에서도 이제 윤경환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앱의 퀄리티, 뭐 가이드라인 뭐 지켜야 될 문제가 있고요. 일단 게임의 어떤 좋은 진성률을 보여줘야 그 유저들이 유의미하게 나가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처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피처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협업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서스테이닝해서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 CPC라고 하는 우리가 Non-Identified CPI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비보상형 CPI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이 게임을 계속 성장시킬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 주제는 푸시냐 마케팅에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푸시형 마케팅을 할 거냐 아니면 풀형 마케팅을 할 거냐 이 관점에 포지셔닝 다 좋은데 이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거고 약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은 푸시에 가까운 어떤 형태이긴 하지만 그 CPI는 더더욱 푸시죠. 그렇지만 일단 CPC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유인을 한다는 측에서 풀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여지는 거고 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PR이나 이런 액티비티를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그러면 일단 진성 유저를 획득해서 뭔가 이 게임을 계속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기본적 원칙은 사실 딴 게임은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저의 리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 잘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3월 10일 런칭하기 전에 한 달 이상 저희가 이제 스웨덴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프리런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델링을 돌린 거죠. 왜 그러면 스웨덴에 런칭을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만든 게임이잖아요. 글로벌에 나갔을 때 과연 우리의 제품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좋은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수했었던 잔존율이 있을 거고 실제 찍혔던 잔존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팅을 해서 리텐션을 체크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볼륨을 업해보는 거죠. 결국은 유저가 얼마만큼 볼륨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DA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게 실제 맙대그래프는 실제 데이터고 이 점선 저희가 시뮬레이팅에서 수렴할 거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리텐션이 있고 어떻게 그 유저를 유입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생각만 명확해진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 게임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것인데 되게 많은 부분인데 중요한 4가지 점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너무 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히어로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런칭 당시에 15개 런게이지로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 했었고 저희가 첫 번째 한 번에 업데이트 했었을 때 3개 런게이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글팀과 같이 이제 광고를 어떻게 보면 계속 집행을 해보면서 이 실질적인 광고 효율을 어떻게 보면 더 좋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히어로 스카이가 유럽 쪽에서는 약간 이제 프랑스 쪽에서 좋은 약간 성과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쪽에 좀 집중해서 저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 되는 어떤 광고보다 훨씬 현지화되는 프랑스어 불어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작된 어떤 광고들의 효율과 실패율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저희가 스웨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로컬라이제이션이 돼 있었던 영역을 많이 저희가 게임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 하지 않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광고를 스웨덴어로 어떻게 보면 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유저들이 좀 더 잘 내 광고를 모두 반응을 해서 들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스웨덴어로 번역해서 광고를 집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도 CTR을 집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CTR 이후에 스토어에 왔는데 디스크립션이 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스토어 익스페리언스가 되게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종적인